갑자기 집을 매수하게 된 이유는 뭐야? 그 집 사는 거는 네 의견이야? 그분 의견이야? 너도 지금 상승장에서 샀잖아.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다 싶은데 샀잖아 그냥. 어쨌든 서울 집값은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. 근데 해외여행은 뭐 그렇게 자주는 못 갈 것 같고 그냥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너 이거 방송에 나오면 욕먹어. 1년에 한 번도 자주 가는 거야. 아니 그러면 너네 부동산 몇 군데 갔어? 이번 집 살려고? 우리 한 5-6군데? 대여섯 군데? 집은 몇 개 봤어? 한 집당 그래도 2개씩은 봤으니까. 그럼 한 10개에서 12개 이렇게 본 거네? 많이 봤네 집을. 그 10개 정도에서 가장 마음에 든 거를 산 건 맞지? 응. 가장 괜찮았던 거. 근데 이거를 좀 그냥 매매 타이밍을 보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쯤에 닥쳐서 한 6개월 동안 보는 거는 사실 좀 짧고 우리는 다산을 보러 간 게 거의 한 1년 전이었어. 근데 안 그때는 됐을 너네가 살 생각이 크진 않았고 워낙 다산이 8호선 뚫리고 핫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던 거 아니야? 그치, 이제 신도시기도 막 생긴 하고. 신도시는 어떤 분위기일까? 우리가 알아볼 때가 이제 지하철 개통 막 3일 전. 맞아. 이럴 때요. 아니 1, 2주 정도 됐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집값이 엄청 오를 줄 알았어. 근데 그렇진 않았고 거기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지금 다시 이렇게 된 거야? 살짝 내려왔지.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하다니까? 우리 고점 딱 쳤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매매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분위기 보려고 갔던 거였지. 처음에 너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친구랑 그냥 계속 임장을 다닌 거잖아. 그럼 부동산 들어갈 때 좀 무섭거나 이러지 않았어?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뭔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 초품화도 모르는데 가서 말을 알아들을 수 혼자 있을까? 간 게 아니니까. 남편이랑 간 거니까? 그 친구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아니 근데 진짜 잘 보더라. 나 저번에 갔을 때 나는 그 나이에 그렇게 집 꼼꼼하게 보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. 근데 그 요즘은 다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들 꼭 집 볼 때 보세요. 근데 요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컨텐츠들이 너무 많고 자료가 너무 많고 정보가 많아. 그래서 공부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네. 무섭고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관심 그치. 아니 근데 너가 그 친구가 워낙 꼼꼼하게 막 보니까 너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멘탈 케어 담당을 좀 한 거고 그 친구가 실질적인 건 다 이제 한 거지. 그런 게 있었어. 그러니까 서로 협업을 하려면 이 친구가 이제 메인으로 보되 맞아. 알아보고 하되 위임을 해서 뭐 그럼 너가 이걸 알아봐줘. 그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가 이거는 좀 알아봐줘. 찾아봐줘 라고 했을 때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했구나. 그거를 잘 임하면 돼. 맞아. 아니 근데 나도 해보니까 똑같은 걸 둘이 똑같이 알아보면 안 돼. 그러니까 하나를 둘이 알아보면 의견이 충돌이 생겨. 근데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전화 와서 이거 지금 가계약금 넣으실 거야 안 넣으실 거야 이러고 있는데 의견 충돌하면 안 되거든. 이번에 집 알아볼 때도 그 이제 혼자 집을 보러 갔다 왔었고 물론 그 전에 그 아파트에 여러 집을 같이 봤고 하니까 이제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알았고 근데 이제 매매가 이루어진 집은 남편 혼자 보러 갔단 말이지.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러이러한 컨디션이고 뭐 어떤 상태고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나는 얘기만으로 내가 보지 않아도 너가 하고 싶으면은 가계약해라. 그냥 그렇게 아예 그냥 힘을 실어준 거지. 아니 그래서 나는 네가 갑자기 가계약금 썼다고 해서 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. 근데 이제 이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급발진하게 된 이유는 탄핵이 너무나도 컸다. 맞아.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이게 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그래서 가계약을 한 날이 탄핵 날이야. 맞아. 탄핵 날 했잖아. 탄핵 선고 날.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너네가 그 DSR 3단계로 이제 7월에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. 그렇지. 상반기에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잖아. 그치, 대출도 상반기. 그렇고 갑자기 탄핵 선고가 딱 돼가지고 입주하는 날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6월 30일로 한 게 상반기에 무조건 6월 안에 무조건 다 끝내고 하반기로 넘어간다. 그렇게 이거. 아예 그냥 딱 계획을. 대출 실행이 상반기에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. 굿. 이 집 사기 전에 갑자기 이상한 아파트에 가서 나한테 연락을 했잖아. 여기 어떤 거 가냐고. 아니고? 그거 부동산 소장님이 거기 가보라고 해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이렇게 다양하게 집을 봤다. 아니 그래 내가 정도로...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. 여기 어떻게 가게 된 거야? 누가 여기 가라 그랬어? 내가 이랬잖아. 흘러 막 너가 집 보고 난 진짜 그때 너무 무서운 거야. 니네 가격 할까 봐. 그지? 그래서 근데 그거 봐봐. 그 집이랑 너네가 산 집이랑 가격 트래킹 해보는 게 진짜 도움 많이 돼. 아파트를 2군데를 봤는데 하나는 메인 상권
상권. 하나는 조금 좀 떨어져 있는 거. 상권으로 우리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알아보다가 발을 살짝 뺀 거지. 그치. 아 일단은 한번 조금 더 지켜보자 하면서 우리 살고 있는 집이랑 그리고 살고 있는 집 근처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도 가게 되고 한 거였는데 그래서 다 보고 신도시를 갈 것이냐 아니면 뭐가 인프라가 없는 곳을 갈 것이냐 그치만 서울이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근데 전세 금액을 받쳐주는 어느 정도 이게 그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좀 막아주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듣고 전세가를 봐야 된다. 전세가가 수요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가 있는 그 나홀로를 보고 있는 그 아파트보다 이 아파트가 전세가가 1억이 더 비싼데 왜 얘를 살려고 하냐. 우리가 전세가를 보고 좀 파다닥 했지. 그래서 그때 전세가를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이성이 좀 돌아오면서 알겠다 이렇게 하더라고. 그러고 며칠 뒤에 이제 가계약금 바로 쐈다 그러고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집을 계약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어? 계약 전이랑 계약 후랑. 우리는 발리 가서도 부동산 집값 고민했으니까 그러니까. 어딜 가야 되냐에 대한 그 고민이 계속 계속. 했잖아. 근데 이제 그 고민이 이제 드디어 끝났다는 거에 대한 후련함은 있지. 그리고 이제 좀 걱정되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자. 그것도 중요해. 매매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우리의 선택이 맞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냥 하지 말자. 걱정하지 말자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값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그거는 하느님도 모르는데 어쨌든 뭐 떨어지던지 오르던지 후회할 필요 없이 그냥 그때그때 대응을 해 나가고 Yes, right. 근데 어쨌든 너네 돈은 진짜 모아야 돼. 왜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야, 너 주변 친구들 어때? 내 집 마련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많아? 고민을 하고 있지. 아 그래? 매매를 다 했나? 근데 대부분 신혼부부들 혹은 우리처럼 한 2년, 4년 된 부부들이 다 고민하는 그 금액이 평균적으로 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8, 9억대야. 금액, 8, 9억대의 매매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인 것 같아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서울권에서 버티느냐 아니면은 그냥 안정적이게 경기도로 빠질 것이냐 외곽으로 빠질 것이냐에 대한 아니 거기 보고 나도 결혼할 때 8, 9억이면 좀 비싸다라고 했었어. 8, 9억을 실거주로 하는 거는 좀 고가다. 그때는 한 5, 6억을 많이 받거든. 근데 지금 금값 그만큼 오른 거야 가격이. 사실 8, 9억으로 서울에 살 수 있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 이게 약간 메인 지역은 이미 없잖아. 구를 벗어나면 있지. 엄청 많지. 근데 이제 나도 그렇고 그 친정 가까운 데서 있고 싶으니까 맞아. 여기를 웬만하면 좀 떠나고 싶지 내가, 않다. 내가 그랬지. 자라온 환경을 벗어나고 많이 싶지 벗어나는 않지. 게 힘들어. 너는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뭐 예비 부부나 아니면은 전세가 이제 만기가 돌아와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한테 뭔가 조언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? 일단은 악기 조심하시고 명품 악기? 그건 명품이든 뭐든 간에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악기가 한 번 쉬어. 최대한 빨리 떨쳐내셔라. 그것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? 그것이 살 때?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. 그리고 그래. 이제 우리는 비로 혜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라 지원 혜택 같은 것들 좀 잘 알아봐서 최대한 매매를 추천. 최대한 매매를 추천하는데 대출도 좀 혜택을 신혼부부나 그 신생아 대출 좀 특례로 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알아보고 그렇게 저금리로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매매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.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의 전세나 월세로 좀 돌려서 돈을 좀 최대한 쩐을 좀 모으고 거주비를 좀 저렴하게 해서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돈을 모으고 그리고 다음 턴을 이제 요즘 막 기다려라. 근데 그런 뭐 신혼부부 뭐 전세 뭐 이런 관련 대출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금리가 막 2%대 뭐 2%보다 더 낮고 그런 금융 상품들이 좀 많더라고. 아니 있는데 이제 그게 자산이나 소득이나 그 집값의 규제가 있긴 있지. 근데 우리는 또 청약은 아예 또 생각을 또 안 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청약은 이제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그것만 그치. 계속 기다리고 있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긴 하잖아. 그거는 그냥 보험이지. 보험으로? 그러니까 같이 아예 전반기적으로 우리처럼, 그렇지. 같이 알아봐라. 우리처럼 아예 그냥 불을 끄지는 말아라. 그럼 어쨌든 너는 매매는 무조건 추천이네. 전세나 월세보다. 크게 뭐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난 들어. 그리고 전세 월세 살더라도 그거를 이용하는 거지. 계속 전세랑 월세를 계속 연장하면서 사는 거보다는 매매를 빨리 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거. 왜냐면 이제 해보니까 그 뭐 전문직이나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쟁이들은 1, 2년 동안 모을 수 있는
있는 돈의 한계가 너무나도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도 1억을 못 모으잖아. 그치. 그러니까 근데 그거 대비 집값 오르는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 서울 기준이긴 한데 여유가 되신다면은 우리도 근데 사실 뭐 여유가 크게 돼서 매매를 맞아.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진짜. 만큼 최대한 끌어당겨가지고 끌어가지고 하는 진짜. 거니까 어디든 끌어당겨서 갈 수 있는 집은 있으니까 최대한의 매매를 생각하셔라. 너무 안 팔릴 것 같은 집이라든지 너무 가능성이 없는 집을 무리해서 들어가는 거는 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집. 너랑 이제 남편의 소득을 합쳐서 생활비 제외하고 여윳돈 조금 제외하고 그럼 우리가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겠다. 이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로 가능한 매매가를 찾아갖고 그거 기준으로 아파트를 알아본 거잖아. 그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네. 그치. 오케이. 크랙크랙. 축하 축하.